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코스피가 0.78%, 1% 안쪽으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 초반대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이제 지금 하락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어렵죠. 시장 자체가 종목별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 2612번 열려 있으니까 지금 전화 주시고 문자 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최충성, 서울경제TV 허반석 혹은 오른쪽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빠르게 입장하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시청 그리고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없어요? 빨간 그래요, 빨리 올려줘야죠. 예. 오늘 헤어스타일도 확 바꾸고 오신 최 위원님 그리고 일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축구해 주시는 허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비장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도.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그때 OCI요. OCI.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64,000원에 30%요. 64,000원에 30%요? 예. 예,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더 사도 될란가? 어떻게 더 네, 사도 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언제 사셨나요? 8월 달에 사셨어요? 이게요, 네. 한 2달 넘은 것 같은데. 8월쯤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셨을 텐데. 수익 났는데 못 팔았다니까요. 왜 못 파셨어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그러고, 음. 지금은 본년까지 올랐는데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다니까 내려오네. 안 파신 거잖아요. 못 파신 게 아니라. 예. 네. 일단은 매물대에 오면은 좀 일부는 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아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매도를 잘 못 하시는데 예. 그런 자리서는 5%든 10%든 올라가면 좀 매도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 그렇게 못하면 또 손실이 다시 오잖아요. 근데 항상 다 팔지는 않으시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파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올라올 때는. 일단 예. 지금은 추가 매수 말씀하셨는데 사실 30%도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맞죠? 네. 네. 지금 더 사시지 말고 흐름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 자체는 사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요. 예전에 10년 전에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일단 이 종목을 쭉 끌고 가서 몇 년을 보겠다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지금은 멀리 보시더라도 짧게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잡고 이걸 좀 반복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6만 원 정도를 지켜주고 있긴 한데 하단으로 또 살짝 흘렀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도 바로 갈 수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상승은 하겠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저번에 이제 매도를 못 하셨던 7만 원 정도 자리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 자리를 좀 강하게 좀 끌어올려주면 8만 원, 9만 원도 갈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끌어가시는 것보다 매수매도 반복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 챙기시고 고기도 사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계속 갖고 가면 괜찮겠지요? 너무 많이 가져가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가져가서 수익을 보실 때쯤
일부 덜어내고 다시 잡고 이걸 좀 반복을 하셔야 돼. 얼마 귀찮으셔도 정도에 팔? 일단은 지금은 끌어가시면 괜찮아요. 야, 끌고 아시겠죠? 가다가 얼마 어느 정도에? 정도에서 팔면 괜찮냐 이 얘기인데. 7만 원. 7만 원. 네. 예. 7만 원대 오면 팔아요? 조금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한 네. 8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세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추가 매수는 안 하지 되고요. 마시고. 네. 하지 말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 꼭 하시길 바랄게요. 예, 항상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자, OCI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세방전지요. 대방전지 얼마에서 하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32,000원에 10%입니다. 32,000원에 10%요.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2,000원에 세방전지 10% 갖고 계시잖아요. 한 석 달 됐는데요. 네, 그 뭐 재무구조도 좋고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거래량도 없고 네, 뭐 주가가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3만 원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시청자님 재무가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업의 재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벌고 있다 아니면 잃고 있다. 뭐 흑자 기업이다,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두 분類로 보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년 대비 또는 그 전전년도 대비 얼마만큼의 실적과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가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12년도에 순이익 1,057억 했는데 반기로 380억 했어요. 반기로 한 만큼만 하반기에 해준다고 해도 지금 1,000억이 안 나오는 미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무적으로 현재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비중이 10%시니까 조금 수익을 보시고 빨리 나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3월 달 이후부터 지금 저점 구간이 27,000원 언저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간에서도 밑꼬리 달고 27,000원 선을 터치한다고 하면 살짝 비중을 5에서 10% 더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그 이후에 단가가 낮아지시니까 탈출을 그러면 3만 원만 넘어간다 하면 탈출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편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하라 이거 아닙니까? 예, 단가를 낮추시더라도 올라갈 때 낮추지 마시고 21,000원 아래에서 단가를 낮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손절해버릴까요 그럼? 아니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21,000원 아래에서 비중을 추가해 보셔서 그래도 네. 이왕이면 수익 보시는 게 좋잖아요. 지금 석 달을 기다렸어요. 앞으로 하실 때는 조금 차근차근 실적이 더 좋은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는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손절하기에는 조금 속이 쓰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근데 이게 PBR도 낮고 네, 가치주라고 전부들 그러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무리 더 좋은 종목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답답하시면 뭐 시청자님 의견대로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000원 아래에서 조금 비중을 더 실으셔가지고 3만 원만 넘어간다 그러면 바로 탈출하시는 것도 뭐 공부도 하시고 전략도 되실 수 있으니까 왜 21,000원까지 내려오겠어요 그게? 지금 추세 하단상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 얼마에서 하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56,0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너무 꼭대기에서 사셨는데요. 그래 말이에요. 왜 위에서 사셨어요?
그 우리 아들한테 내가 맡겼지만 아버지가 되는 사람 아들한테 맡겼지만은 그게 좋다 일 돼가지고 그래 쓱싹 봐라 꼭대기 잡아가지고 지금 사자마자 계속 지금 멋이 내리막이네. 아들이 사셨다고요? 예. 아 진짜요? 어쨌든 뭐 아버님께서 사신 건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5G 관련해서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예요. 이 2만 원부터 지금 57,500원까지 쉬지 않고 거의 계속 올라왔잖아요. 2달 동안. 하하. 2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줘야 돼. 계속 달려왔잖아요. 더 이상 안 빠지겠는 게 어디든 더 잡아줘, 뼈가. 일단은 지금은 뭐 손절 시기도 사실 지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시간적으로 기다리면 있는겨? 네 기다리면 희망 있나? 기다려서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좀 실어서 이제 끌고 올라오시면 충분히 상승은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5G나 핸드폰 지금 5G 이런 거 쓰세요? 안 쓰는데. 안 쓰시죠? 그 5G가 아직 구축이 좀 덜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구축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까지 천천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년까지 기다리는 기요. 내년까지 뭐 1년 기다려서 20% 30% 수익 나면은 이득이죠? 그거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년까지 뭐 구축이 되는 게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가는데 그럼 내년 어느 달을 예가나?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선행지표잖아요. 먼저 움직인다고요. 뭐 구축이 되고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기 전에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57,000원짜리 저 정도는 가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한 35,000원 저 자리 정도 아니면 4만 원 여기 사이에서 자리를 잡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많이 떨어지면 한 3만 원까지도 눌릴 수 있어요. 어이구 그래요? 네. 뭐 꼭대기에서 사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빠져나와 볼까마? 지금은 팔기에도 사실 늦었는데 늦었어. 먼저 파셨어야지. 일단 지금은 그냥 어차피 비중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 5G 관련주는 뭐 포트에 하나 정도 넣어놓으시는 거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5,000원, 4만 원 정도 자리 한번 천천히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해서 좀 끌고 올라오시면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한 47,000원 정도니까 저 자리부터 이제 수익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57,000원까지. 일단 지금은 흐름을 지켜보시고 뭐 이게 하루아침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몇 개월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한 1, 2개월, 한 연말 지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한 3만 원 5천 원 되면은 그때서 이제 그 해지 있네.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보시고 추가 매수 대응해서 5만 원 정도 보시고 52,00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빠졌지요? 네? 오늘도 많이 빠졌지? 오늘이요? 오늘은 그냥 보합권 정도 마이너스 2% 정도예요. 그런 게요. 네. 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리는 뭐 의미가 없어요. 흐름만 보시면 돼요. 네, 천천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023153-2611, 2612번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갑니다. 자, 전화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펩트론. 펩트론이요? 예, 23,000원에 15%인데요. 23,000원에 15%? 어떻게 할까요?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3,000원에 15%인데 네. 지금 유상증자 발표로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혹시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조금 축소하는 부분에서는 물타기를 하신다면 네.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방법이 제일 깔끔하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비중이 오늘 받아야 15%시니까 10% 정도 유상증자를 받아보시는 게 손실을 축소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대응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유상증자 지금 이제 출하되는 가격이 예. 네, 지금 보면은 14,150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1월 16일 날 예. 네, 이제 그 배정이 되고 예. 신주 상장은 내년 1월 13일 날 상장이 돼요. 네. 그러면 내년 1월 13일까지 주가가 크게 지금 급 반등한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적으로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예. 그 유상증자를 받으시게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14,150원에 받으시는 거고 현재 단가가 23,000원이시잖아요. 네. 10% 정도 더 담으셔도 되고 15% 정도 더 담으셔가지고 예. 적어도 2만 원 위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탈출을 하시는데 예. 1월 달이 넘어야지 신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이상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예. 일단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6개월 이상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조금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이상요? 예. 예.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예. 유상증자 받는 방법도 한번 여쭤보시고 예.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그나마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실게요. 예. 한번 알아보고 오늘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내년 1월 달까지 주가가 크게 오른다라고 보이는 이슈가 아직은 공개된 게 없어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펩트론 듣고 왔고요.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ISC요. ISC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보유 중이십니까? 30%좀 되는데요. 네. 22,000원에 산 지가 한 3년 넘었어요.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차트가 뭐 천천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상승을 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얘가 5,000원짜리, 5,000원 후반 자리부터 이제 상승을 거의 4배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물량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거나 그런 자리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그냥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일단 지금 자리 공교롭게도 이제 22,000원 자리가 매물 구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쌍바닥 패턴 만들고 다시 한번 돌아서 우상향으로 돌아갈까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그냥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관 수급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 뭐 차트도 지금 살짝은 올라왔지만 뭐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좀 22,000원 넘었으면은 네. 한번 그냥 또 넘어질까봐 또 한번 팔까 싶은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매물대잖아요. 네. 22,000원짜리. 그리고 이번에 한번 부딪혔죠. 다음에 한 번 더 또 부딪힐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간적으로 매집을 했잖아요. 그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라는 그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 들고 계시면 또 지금처럼 겁이 나실 거예요. 트라우마를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주가의 흐름과 다음의 주가의 흐름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한 50% 이상 던져내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얘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천천히 그런 뭐 작은 흐름 상관없이 그냥 끌고 가보셔도 괜찮아요. 한 25,000원 또 한번 넘어줄 것 같거든요. 26,000원 정도 자리. 지금 저 구간 가기 전까지가 왔다 갔다 이게 흐름이 좀 답답한 구간인데 이 구간만 잘 뚫어주면 26,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일단 22,000원만 넘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작게 보시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몇 년 들고 있으니까 네. 또 넘어질까봐 또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몇 년이 2017년도? 예, 사셨어요? 예, 맞아요. 아이고. 예, 그 배당을 3번 받았으니까 3년 되지 않겠어요? 네. 뭐 좋은 종목은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기다리신 만큼 뭔가 수익권으로 나오셔야지 배당 받으신 거밖에 안 받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시잖아요. 내려가서 못 판 거예요. 그 배당의 네.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다리신 김에 네.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한 26,000원 정도는 팔고 나오세요. 네. 그 오래 걸리겠죠? 네? 26,000원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겠죠? 반도체 관련주는 사실 움직임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보다 오래 보셨으니까 잘 네, 아실 네. 건데 일단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몇 개월. 26,000원 올 때까지 안 팔아.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또 바로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최원요.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6,76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쯤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도 그렇고 비중도 둘 다 조금 높으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네, 매수하시게 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추천을 해줘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단타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팔지 말라고 계속 너무 그래가지고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네, 그분한테는 계속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여쭤보셨어요? 계속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지금 올라간다고. 근데 네.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기업을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재무적으로 뭐 올해 뭐 작년만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일단 반기 실적상으로는 전년과 비슷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고 제가 보는 이제 뭐 뉘앙스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가, 유보금이 늘어나고 네. 있는가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아주 미미하지만 그렇게 보이고요. 네. 뭐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 크게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인데 네.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10월 27일 날 한 230만 주 정도 전환사채 물량이 출회가 되는데 네. 그 단가가 1,800원 정도 단가인 주식이 230만 주 정도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럼 최저점에 있는 주식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던지고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물량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는가를 또 보면 네. 아직까지 출회될 수 있는 미상환 전환사채 언제든지 지금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18년도에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680만 주 정도 돼요. 네. 뭐 사채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주식으로 신청을 하면 2주 안에 주식을 받아서 던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물량 부담감이 또 있고 네.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541원이 행사가액인데 10억 정도 있어요. 180만 네. 주 정도. 네. 이 부분에 대한 물량 부담감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다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고유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네. 잘 이루어져야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네. 현재 기본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전환사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끌어올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추세상 추세 하단부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보여요. 네.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손절 라인이 절대 아닌 거고요. 네. 적어도 시청자님 매수하신 6,700원은
네. 추세 하단부만 지켜준다면 시간이 걸릴 뿐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를 결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 네. 그다음에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되는 비중을 봐도 조금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지수와 함께 동반 하락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좀 버텨보시자라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얼마까지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추세 하단부가 맞아지고 있는데 4,000원 깨지면 한 번 더 네.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길게 가라는 거죠. 네, 매수가까지는 버텨보시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네. 보겠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탈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좀 버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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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제 동시호가 이제 곧 진입할 예정이고요.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오이솔루션이요. 오이솔루션이요. 네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예, 55,000원에 샀고요. 10%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5G 관련 이거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저께 좀 네. 오전에 좀 빠져서 샀는데 제가 사고 나니까 더 빠진 거예요. 원래 사고 나면 그래서- 빠지죠. 네. 예, 예, 그래서 추세가 이게 무너졌나 손절을 해야 되나 해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5G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쉬고 있어요. 차트가 거의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네. 네, 매수 시점 자체는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매수할 때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뭐 저점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건 좋은데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상승으로 확실히 좀 돌아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사실 늦지 않아요. 네. 다음에 이제 매수하실 때는 이건 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5만 원짜리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저 자리에서 조금 안정을 찾고 121선을 좀 이 자리에서 바로 좀 회복이 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을 거고 차트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자리를 잡다가 이제 살짝 우상향으로 틀어주면 얘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 줄 거고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가줄 건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 이탈이 나오면 조금 더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충분히 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5G 관련해서 좋은 종목이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은 해줄 건데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많이 많으신 걸릴까요? 상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뭐 포트에 뭐 이 종목 하나 정도는 넣어두시고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거든요. 그 45,000원, 5만 원 사이에서 만약에 자리를 좀 잡아주고 옆으로 횡보를 해준다면 오히려 그 네네. 상황에서 좀 추가 매수를 뭐 아.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제가 아까 네.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막 반복되는 테마성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천천히 그냥 끌어가신다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해서 네. 끌어가시면은 다시 뭐 7만 원짜리도 한번 가줄 수 있어요. 아, 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되셨고요, 시청자님. 예.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삼성 전화 주셨나요?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11,700원. 비중은요? 비중은 50%. 아, 비중은 조금 많이 실으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고객님? 네, 11,700원에 50%세요. 시청자님, 예. 네. 네, 그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두세 두세 달 되셨고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저희 아저씨가 샀어요. 네, 지금 뭐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아닌데 네. 뭐 산업, 설비, 건설, 플랜트 이쪽이 아직 이쪽으로 돈이 도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코로나 저점 이후에도 차트 보시듯이 길게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차트를 예. 길게 열어놓고 보면 원래 하던 만큼만 해준다고 하면 예. 조금은 다시 반등해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적으로 그쪽으로 산업 경기가 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까지 그 돈이 들어가기가 돈이 돌고 산업이 활성화되기가 아직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시기가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이 안 되시니까 예. 13,000원이 넘어가면 수익을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셔서 위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도 조금 한편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좀 되실까요? 예. 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그래도 소중한 재산이시니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500원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뭐 작년만큼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수주 잔고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3,000원 위에 되면 비중을 확실하게 확 줄여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좀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매수하는 게 나아요. 비중을 더 늘리신다고요? 네.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그래도 소소하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네. 대주주 요건 때문에 연말까지 그 결론이 나지 않으면 네. 크게 상승할 재미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매수하실 때 조금 소액으로 분할로 매수하는 접근이 좋으신데 엔지니어링은 이미 비중이 많으시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세요. 네. 예. 문자 하나만 짧게 가고 저희 증시호가 들어갈게요. S-오일이고요. 77,000원의 비중은 5%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S-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구간에서 사셨는데 일단 뭐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1선, 121선 정비할 상태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주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뭐 상승이 나온다면 한 7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자리에서 이제 바로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좀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차트가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매도 반복은 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내 매수가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올려줬을 때 덜어내셔야 좀 빠져나오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좀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300포인트대입니다. 지금 2,340 지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장 초반에 조금 오르는 척하다가 매일 이렇게 좀 빠지네요.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추세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2,320포인트대까지 장중에 밀렸다가 지금 2,340포인트대는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급이 개인만 삽니다. 4,571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도인데 외국인 주간으로 하면 이렇게 한 1,000억 원 정도 매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외국인이 지금 수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제외하고 매일 파네요. 지금 기관 매도 물량 이대로면 한 8,000억 정도 쌓여갈 것 같습니다. 개인들 이번 주 수목금 3거래일 연속 매수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쉽네요. 6만 원이 다시 이탈이 좀 되는 모습들.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크고요. 네이버, LG화학 오르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가 장중에 17만 원이 좀 깨졌었는데 다시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지금 셀트리온이 소폭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34.98.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였네요.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848부터 822까지 쭉 한번 밀립니다. 그리고 낙폭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들 그래프상으로도 딱 보이실 겁니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양시장이 요즘에 이렇게.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사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이 이끌어가는 장세다라는 건 알고 계셨을 텐데 이번 주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이 다 샀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이대로면 매도 나옵니다. 자,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번 주 매도 물량이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비슷하게 지금 파는 정도로 기관의 강한 매도가 코스닥 쪽에서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번 주에 한 1,800억 원 정도 사준다라고 가정할 때 1조 원 넘게 코스닥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 자금도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그래도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시젠이 좀 조정 나오고요. HLB가 9만 원은 지키네요. 알테오젠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CJENM과 에코프로비의 뭐 최근에 레포트 굉장히 성장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주가 많이 밀려 있었네요. 13만 2천 원대까지. KMW 아까 뭐 5G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KMW 주가 역시 7만 2천 원대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왔습니다. 제넥신도 13만 1천 원대에서 오늘 낙폭이 좀 큰 상태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예, 한 주간의 시장이 이렇게 또 마감이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번 주 주간으로도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내림세입니다. 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하락의 이유를 찾으려면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있고 트럼프 리스크 미 대선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낮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뭐 대내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특히 국내에서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대한 하루빠른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기관들은 양 지수에서 계속적으로 연일 매도를 이어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고통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락 이유를 더 찾자고 한다면 미국에서 코로나 그리고 유럽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증시도 현 구간처럼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나라에서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시그널을 하루빨리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발목을 잡고 있는 국내 시장 다시 상승의 전환 기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능한 한 나의 종목이 실적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지키는 장세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점 찍고 반등 나올 때 추세선 하단에서는 매수할 종목들이 그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부진한 장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전망이 좋은 종목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 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기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관과 외국인의 다시 한번 재매수 기점으로 그때 맞춰서 과연 양도세 요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까지 짚어보면서 다음 주 시장도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 의원님은? 네, 여전히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뭐 호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부각되는 모습이고 뭐 실적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뭐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좀 변질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모두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흐르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이고 있고, 지금 시장 주체, 크게 움직이는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시장 주체 중에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그 주체는 개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드시고, 뭐 지금 손실 구간, 계좌에서 이제 있는 손실 구간을 좀 줄여서 내가 지금 당장에 마이너스 10%를 뭐 마이너스 7%로 만들고 싶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단에서 그냥 한 번만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 정도 흐름 보고 이제 추가 매수를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을 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종목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료나 그러니까 세력들이 잘 매집을 해놓은 그런 종목이라면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를 그렇게 불안해하시거나 뭐 손절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량을 뺏기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뉴스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지금 뭐 정부 정책 대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시고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1.53, 0.83% 내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26%, 833.84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은 올라갔네요. 4원 20전 올라가면서 1147원 4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 023153-2611, 2612번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바로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에이프로젠 제약 들어가 있고요. 2,858원에 40%. 허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2,858원이세요. 지금 매수가가. 예. 그러면 굉장히 오래 되셨다는 건데 2018년도 정도에 사셨다는 건데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과 에이프로젠 KIC 등등 해서 합병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엔 합병에 대한 게 무산이 되고 실망 매물이 모든 회사에서 골고루 다 나온 상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하단부에 도달을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구간 예를 들면 1,200원 권역을 이탈할 시에는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해야 되는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1,200원을 지켜주는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염려가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끌고 오셨기 때문에 손절을 하든 뭐 계속 들고 가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기회를 노리셨다가 지금처럼 이 차트상에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슈팅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한번 감지가 되신다면 손실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조금 가져가셔야 되고, 그렇게도 나는 손실 축소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아예 차라리 더 길게 가져가 보시고 회사에도 전화를 해보시고 찾아가 보시고 회사에 대한 설명을 더 깊게 들어보셔야 여기에 대한 전략과 대응이 확실하게 나오실 것 같기 때문에 손실 축소 국면에서는 윗골이 나는 이상한 급등이 나왔을 때 손실 축소도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자,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 7,900원의 비중 8%.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죠. 네, 일단 최근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 굉장히 고점 구간에서 사셨어요. 네, 그냥 올라간 종목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일단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손절 가격은 너무 넓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7,000원 정도, 뭐 그 이상은 더 이상 열지 마시고 일단 7,000원을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옆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우상향으로 틀어서 올라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항상 매수할 때 내가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손절 가격은 최대 7,000원을 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목표 가격은 한 9,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트렉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문자는 현대차입니다. 매수할까 말까요?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현대차 최근에 급등하다가 이번 주에 조금 쉬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문의들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17만 원 아래에서는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17만 원 이탈했다가 16만 9천 원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도달하면 여지없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장세 속에서도 17만 원 권역대가 다시 한번 바닥 확인을 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한 번에 비중을 싣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하신 이후에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17만 원 권역에서 이탈 시 분할로 꼭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갈게요. KH 바텍입니다. 21,900원에 비중 10%. 최근에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차트가 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일단 박스권을 좀 만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이제 굉장히 큰 호흡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때에도 일단 15,000원까지는 열고서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15,000원에서 25,000원 이 박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자리 이탈이 나오면 일부 손절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5,000원 정도에서 18,000원 정도 사이에서 일단 차트를 만들어주면 추가 매수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흐르는 자리에서 이제 들고 계신 것보다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다른 종목들 대응하시다가 추가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는 종목입니다만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정보를 봐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19년도부터 이제 흑자로 살짝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 그 재무제표를 제가 항상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로 좀 작용을 해요. 뭐 지금 당장은 뭐 주가에서 하루아침에 티가 나진 않지만 이게 누적이 되고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이 상승이 된다는 건 추정치이지만 물론 추정치이지만 상승이 된다는 건 그만큼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고 추세적으로 중기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에 반증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천천히 지켜보시자 그리고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대한과학 7,940원에 비중 10%. 잘 안 접근하는 종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7,940원에 이제 대한과학을 사셨는데요. 저도 생소한 종목이라서 좀 갸우뚱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저점 이후에 다시 한번 8월 말을 기점으로 좀 상승을 나와줬는데 이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확인이 되어줘야 하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최근에 뉴스나 공시사항에도 크게 또렷한 부분들 없고 매수하는 주체도 크게 확인되는 부분들은 아직 없는 가운데 거래량도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처럼 잔잔하게 어느 정도 추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하락을 한 번 더 한다고 한다면 7,300원까지도 저점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데 조금은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개별 장세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 수익 실현도 한번 어떠실까라는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크게 주목받는 기업은 아니다, 크게 주목받는 섹터도 아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개별 장세 속에서 큰 슈팅이 한번 나올 때 윗골이 달아주고 있는 부분들 9,000원 이상 권역에서는 수익 실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과학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